네,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을 맞아서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서 여러 조언을 해보신 분을 이 자리로 전화 연결로 초대를 했습니다. 심평 변호사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엉뚱한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예. 언론들이 가끔 이렇게 허풍을 떨기도 하고 시쳇말로 장명을 갖다 마음대로 하기도 하는데 예. 변호사님을 이제 칭할 때 대통령의 멘토, 대통령의 호위무사 이런 표현을 흔히 쓰고도 했는데 이거는 예.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는 예. 스스로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아하, 그 연락을 놨는데 어떻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일정의 역할을 하던 분이 이렇게 때가 되면 딱 물러나 주시는 것도 참 보기 좋은 모습이기는 한데, 예. 그래도 예.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딱 끊어버리셨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예. 아니 그럼 있습니까? 대통령 주변 분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모시면 좋겠습니까라고 이렇게 혹시 자문을 구하는 연락 같은 건 옵니까? 그런 것은 한 번씩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예. 그 1년은 어떤 1년이었다. 한마디로 좀 총평을 짧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로서는 천신만고, 그 네 글자를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 취임하시고 나서 야당이 의회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또 대선 불복이 처음부터 취임 초반부터 일어났죠. 또 그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나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은 처음부터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세계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큰 경제적 위기의 파고가 미래 닥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경기가 악화되고 한마디로 이런 첩첩산중을 헤치고 놓으시면서 천신만고의 이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으시면서 내놓은 얘기들을 보면 외교에서는 한미 동맹을 복원했다. 근데 과연 완전히 깨졌던 적이 있는 걸까라는 문제도 있고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빨리 정상화시키려고 속도를 냈던 거 등등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부분 얘기를 할 때 지난 정부가 워낙 엉망으로 해놔서라는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언제까지 지난 정부가 이렇게 탓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정부로 봐서는 전 정부가 남겨놓은 부의 유산의 영향이 워낙 크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예. 그중에 우리가 어떤 현실감적으로 와닿는 부분도 없지는 않죠. 예. 특히 마약 범죄를 예로 들면은 황운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불과 5배밖에 늘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망발입니다. 예. 도대체 어떤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인식 하에서 5년간이 운영되었다 왔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로서는 당연히 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지적하신 것 중에 탈원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한 경험이 없이 정치권에 너무 갑자기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거다. 그러면 관료들이 그동안 쭉 정책을 해왔으니까 잘 보필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님은 오히려 관료들이 새로운 대통령의 어떤 기조에 또는 이념과 철학에 제대로 발을 못 맞추면 좀 과감히 정리 좀 해라. 오히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거는 우선 누구 쪽에 어디 문제가 있냐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위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제가 본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어떤 노력해서 이런 것도 많습니다만은 새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을 다 기본적으로 자기 직장이라는 외에도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헌신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분들의 그 존경의 마음을 그 이끌어내야 할 의무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에 그 우선 있다고 해야 되겠죠. 예. 공무원들이 너무 영혼 없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공무원들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뭐 그런 현상이 그 있다고 하면은 예. 우선은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것은 그 윤석열 정부 쪽이죠. 예. 야당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야당에게 협조를 전혀 못 받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소통을 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양자가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협치와 그 소통을 막는 요인이 그 야권에서도 많이 그 유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취임 초반부터 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또 탄핵 추진의 그 대선 그 불복을 공공연히 행사를 하고 또 지금까지 많은 그 입법 독재를 해왔죠. 뭐 그런 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선뜻 그 협치의 손길을 내밀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았으니까 그동안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예. 대통령 취임하실 때에는 한 40대 후반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30 중반 아니면 어떨 땐 30 초반 이렇게 자꾸 내려가니까 이렇게 30%에 계속 갇혀 있는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우호적 환경이 워낙 대내외적으로 억세게 작용을 하니까 예. 지지율 상승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겠죠.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변화 추이는 역대 다른 정부와 상당히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에 김종인 선생을 만나서 얘기 들으니까 취임 100일이 지나서의 지지율이 전체 5년의 지지율 그의 어떤 바로미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거기 그 이론에 따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100일 때보다도 오히려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경향을 봐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더 잘 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이 뭔가 비판적인 걸 조금만 내놔도 바로 가짜뉴스라고 하거나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만 언론은 대통령한테 얼마나 협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송 분야에서의 언론 환경은 예. 진보 쪽에 많이 유리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또 조중동의 경우에 한정하면은 이 현 정부 쪽에 유리한 것이죠. 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두고 볼 때, 좀 더 이런 아주 어떤 이 정상적이고 순리적인 그런 언론과 권력 간의 대화가 가로막혀져 있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가로막혀 있다고 할 때 대통령께서 좀 더 자주 언론들을 만나시거나 기자회견도 하시고 대국민 담화도 좀 많이 내시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예전보다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매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로 봐서는 어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언론과의 소통을 가장 잘 하신 면모를 보였었는데 예. 지금은 오히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나 그런 것이 없이 지나가고 있죠. 예.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뭔가 이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국정 기조가 흔들린다고 생각이 되면 국민들과 더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대통령께서 대구를 방문한다든가 이 핵심 지지 세력이 있는 곳으로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안 되지 않나. 이거는 변호사님도 그때 그런 의견을 내셨던 것 같습니다만. 예, 저는 윤 대통령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윤 대통령이 지역적으로 확고한 지지 기반이 없지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봐서는 대구 경북을 지지 기반으로
확실히 하고 싶은 그런 그 고육지책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 방향을 저는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도권을 놓쳐버리면은 그 한국 정치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예. 그 이 수도권 또 중도층 이 지지율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외연을 넓히고 새로운 방향을 잘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 같은 게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측근에 뭐 예전에 윤핵관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불렸습니다마는 예. 대통령의 귀와 눈을 아무래도 가리는 역할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십니까? 권력 그 주변은 뭐 항상 그렇죠. 그러나 뭐 저는 윤핵관이라는 그 말 자체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동서고금의 그 모든 지도자가 자기가 밀는 사람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예. 국정운영을 해놓은 것이 해나오지 않습니까? 유독 윤 대통령 경우에만 그 신복 되시는 분들을 윤핵관이라면서 반신변이 몹쓸 사람이라 그렇게 욕하는 것은 그거는 바로 제가 말하는 깡패 정치, 예. 로그 팔리틱스의 전형적인 어느 사용입니다. 예. 그러나 친윤들이 좀 더 윤 대통령한테 윤 대통령께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직위를 걸고서라도 과감하게 고언을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이 좀 부각이 잘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예.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들을 보면 예.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잘한 것으로 뽑는 게 외교고 또는 예. 중도나 반대 편에서 이제 다른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외교가 제일 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대통령이 지금 한일 또는 한미 외교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오늘 중앙일보하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미의 안보 협력 찬성이 무려 72.2% 나왔습니다. 호남에서도 50% 이상이 잘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지금은 미중 관계나 미 러시아 관계가 안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중국 러시아가 그동안 우리한테 너무 서운했다고 어떤 반감과 반발이 있을 경우 이거 좀 어려울 텐데 지금 그래도 균형을 어떻게든 좀 잡아가야 되는데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에 정부가 눈을 돌리고 예.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까지 서울 주재 중국 대사가 참으로 교만 방자하게 행동을 해왔습니다. 예. 이 사람이 매년 신년이 되면은 한국의 대기업의 회장들을 자기한테 인사하러 오게 조치를 했죠. 예. 이 사람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제가 직접 대기업의 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 주한 대사가 자기 중국에 가면은 과장급에 불과하답니다. 예. 그리고 평양 주재 대사는 국장급이라 하고요. 이런 하급의 저 대사가 와서 마치 구한 말에 위안스카이처럼 그렇게 이 오만 방자한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렵죠. 예. 이런 이 종주국이 속국대하듯이 하는 이 외교 형태는 우리가 반드시 정상화 시켜놔야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윤 정부가 단호하게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면 우리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 아닌 다른 지지층으로도 가장 이제 걱정을 듣거나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은 역시 한일 간의 외교의 마찰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들어보신 건가? 국민의 뜻하고는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대통령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는 아직 이해가 좀 불충분할지 몰라도 가야만 될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니까요. 한일 관계가 이렇게 빨리 봉합돼도 괜찮겠습니까? 조금 빠른 감이 있죠. 그러나 윤 대통령이 판단하시기에는 예. 한미일 유럽간의 어떤 가치 기반 동맹 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빨리 가신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인들이
오랜 역사에서 그 앙금으로 그 일본에 대해서 그 앙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예. 이런 그 민족의 그 정서, 한 이런 면에 관해서 윤 대통령이 조금 더 고려를 그 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신 변호사님이 인용했던 여론조사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게 의뢰해서 5월 7일 8일 이틀간 조사했던 거 외교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상당히 지지를 세게 보내고 있다. 그 얘기. 그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아마 청취자들도 가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들만 따로 조사를 한 겁니다. 경실련에서 설문조사한 게 대학 교수 한 350명 정도에게 14일부터 20일간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여기에선 전문가들이 한 70%가 훌쩍 넘게 윤석열 정부의 1년 잘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일 지적한 게 부자들한테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신 거 아니냐. 불평등이 자꾸 커졌다. 그다음에 노동자도 국민인데 노동자를 너무 그렇게 홀대하거나 아니면 좌편향으로 몰고 가시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비판은 일리가 있죠. 예. 그러나 그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행해진 과도한 그 어떤 가신자에 대한 이 정서의 그 압력. 예. 거기서 그 탈피해서 좀 더 그 균형 잡힌 그 조세 정책을 취하고 또 그 개인의 그 이윤 추구 욕구를 더욱 부추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부자 감세로 보이는 조세 그런 강경도 이 해온 것이고 그러면서 과연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이 타당한가 그런가는 한해 글로벌한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웬만한 대학 교수 정도 되면은 자기 아들한테 자식한테 베이징에 있는 고급 아파트 몇 채씩을 남겨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거는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한국의 여러 조세 정책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많이 왜곡되어 왔다는 그런 점은 우리가 많은 비판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또 그럴 때 중국 예를 들고 미국 예를 안 드시면 좀 애매합니다만은. 미국도 말이죠. 미국도 이제 보유세가 대단히 많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보유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쌓아올린 보유세의 이 크기는 전 세계 1위라는 그런 말이 있었죠. 미국의 보유세도 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보유세는 어떤 집을 샀다 그러면 그 집에서 이 사는 기간이 20년이 되건 30년이 되건 처음 집을 산 당시에 보유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에 반해서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정책은 가차 없었죠. 윤 대통령이 공정과 또 법치를 강조하시는데 노동자한테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는 얘기는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총파업도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 노동자도 국민인데 이주 국민이냐 이런 데 불만도 나오고요. 노동자의 권익은 항상 어느 정부건 존중을 해야 되겠죠.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공정의 부분에서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냐는 점에서 우리가 이 비판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젊은 층의 현 정부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의 요인은 바로 이 정부가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넓은 차원에서 보면은 산업화, 민주화를 우리가 거치고 나서 이제 공정 이념의 실현이 큰 시대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 관해서 윤석열 정부는 마땅히 베풀어야 할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을 들을 수가 있겠죠. 특히 그 중에서 말이죠. 주로 이 진보 정부 정권에서 행해진 것입니다만은 사회적 사다리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공정 이념 실현의 핵심이죠. 빨리 이 사회적 사다리들을 복원시켜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까지 여기 관해서 본격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죠.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사다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다리들 빨리 복원시켜야 되겠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당대표 경선 때 룰에 관해서 언급한다든가 이번 총선을 앞둔 어떤 공천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에서 뭔가 개입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 당헌을 보면은 민주당이건 국힘당이 간에 대통령이 당무에 상당히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를 통해서도 총선 때가 되면은 여당과 대통령실이 서로 상의해서 그런 이 공천 문제를 처리하고 해왔던 것이 관례였죠. 혹시 그런데 정말 검찰에서 친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단한다거나 그래서 기존에 정치권에서 열심히 뛰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정치권 주변에서 진입을 원하던 사람들이 약간 이게 불평등한 피해를 받는다 뭐 이런 이제 불만도 나올 수 있어서 혹시 그런 낌새가 있나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제가 전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시중에 널리 퍼진 검사 출신 인사들을 몇십 명을 공천한다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앞으로 다음 이제 새 2년 차부터 좀 더 많은 일을 국민들과 함께 해 주시도록 옆에서 많은 조언 좀 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수의 품격 심평 변호사였습니다.